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4라운드 2경기입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과 서울 북악약품의 대결인데요. 이제 결과가 나온 이국에서 박지원 선수가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둑의 품격의 주장 박지원 선수가 시종일관 고전을 하긴 했는데요. 막판에 업어치기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역전승을 일궈냈고요. 바둑의 품격팀이 서울 북악약품팀의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1국 장고대국과 3국 속기대국이 남게 됐는데요. 장고대국 분명 인사드리기 전에는 강지수 선수의 유리한 흐름으로 끝이 나는가 싶었었는데요. 네. 다시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0여 수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강지수 선수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상황에서 네. 지금 약간 이쪽 부분에 실수가 나오면서 바둑은 어려워졌습니다. 강지수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발전하고 있는 신예의 기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좀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축구 선수라면 뭐 슈팅도 좋고 드리블도 좋고 한데 또 헛발질도 있고 뭐 약점도 분명합니다. 최고점과 약간 약한 부분을 왔다 갔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이 안 되는 선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을 아까 그냥 여기를 지키고 여기를 살고 뭐 이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상황에서 강지수 선수가 여기를 단수 쳤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단수가 지금 여기 흑돌, 여기 백돌이 없던 상황입니다. 여기를 흑이 끊을 수도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흑이 여기를 지키고 백이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단수 치는 대약수 교환과 이 교환이 된 거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못하는 엄청난 손해죠. 그 후에 지금 권주리 선수가 여기를 벌리고 버텼습니다. 네. 그리고 강지수 선수가 지금 이쪽 백돌에 대한 공격의 나파를 불어간 상황입니다. 크게 씌워갑니다. 백돌이 잡힌다면 물론 바둑은 끝이고요. 백돌이 산다면 흑은 집이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공격의 선택을 하고 지금 강지수 선수도 2분 40여 초 뒤에는 초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강지수 선수도 시간 사용 이제 많이 했습니다. 자, 중앙에 틈을 비집고 나오는데요. 강한 반발이죠. 여기서 젖힐 수 없다면, 차단할 수 없다면 흑이 이상합니다. 그럼 애초에 눈먹자는 날일자만도 못한 결과가 돼서 지금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권주리 선수도 차단에 대해서 지금 강한 싸움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방금 전에 시작이 된 서울 북악약품의 김채영 선수와 서울 바둑의 품격의 이영주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좌상귀에서 좀 못 보던 그런 진행인데요. 실전에 여기를 덮어 씌우는 수를 두고 날짜를 가니까 협공을 하고 지금 밀어 올리면 여기를 막는 자세가 좋다고 생각한 이영주 선수는 그냥 이 선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채영 선수가 여자 기사들을 상대로 거둔 성적을 보면 최정 선수와 거의 대등한 정도의 압도적인 승률입니다. 한 5판 대국을 하면 4승 1패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몇몇 특정 선수들, 상위 랭커들을 제외하면 거의 한 판도 지질 않습니다. 김채영 선수 한다면은 이제 서울 북악약품 팀에서는 거의 확실한 1승 카드라고 밀고 있겠는데요. 여자 바둑리그 MVP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영주 선수는 정규리그에서는 항상 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면이 과연 이 선수가 어떻게 이걸 고쳐낼 수 있을까 아마 송태영 감독이 좀 생각이 많을 겁니다. 네. 올해는 특히나 이영주 선수가 계속해서 1주전급 선수와 만나고 있거든요. 네. 조혜연 선수랑도 만났고 계속 강자들을 만나고 있죠. 최정 선수도 만났고요. 하지만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김채영 선수 기준 4승 3패로 살짝 앞서 나가고 있는데 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랭킹을 뒤엎는 어떤 의외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 현재 여자 바둑리그에서 15연승 중인데요. 반대로 이영주 선수가 정규 시즌으로 국한해서 보면 지난 3년간 2승 23패입니다. 이런 어떤 아주 대조적인 성적, 확실히 어떤 무게감에 있어서는 김채영 선수 쪽으로 상당히 기우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이영주 선수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이 포스 시즌 성적 이걸 빼놓을 수는 없겠는데요. 네, 앞서 이제 정규 시즌에서 2승 23패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5승 2패예요. 큰 승부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네. 중요할 때 이 팀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실전에 강지수 선수가 결국 아, 네, 물러섰네요. 끊지를 못했죠. 끊지를 못했다면 그 전에 흑의 공격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공격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상비안에 기대면서 중앙 쪽에 떠 있는 백의 곤마를 어떻게 압박해 갈지. 흑이 꽤 좋았던 흐름에서 지금은 바둑이 좀 어려워지긴 했는데 네. 뭐 두 선수 모두에게 찬스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 돌들의 공격, 타겟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지금 저런 부분도 좀 강하게 간다면 사실 상변 쪽으로 뭐 밀고 올라가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쪽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깨고 그러면서 계속 공격할 수 있는데 이런 붙이는 수는 사실 이런 데를 당하면 손해예요. 근데 지금 집으로의 손해는 뭐 생각 안 하고 일직선으로 중앙돌 공격에 올인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저 붙이는 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상면에 100집이 몇 집이 나는가 이런 거는 신경을 아예 안 쓰죠. 공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풍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선수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수도 많이 두고 실수도 많은데 조금 더 이제 성적을 내고 한다면 팬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자질을 갖춘 선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관전자가 보기에는 확실히 강지수 선수의 대국이 열. 관전하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늘 공격적인 선택을 많이 하니까요. 또 예상 밖의 수들도 많이 보여주니까요. 지금 권주리 선수가 중앙 쪽을 신경을 써서 이쪽 젖히는 것을 상대에게 허용을 한다면 다음에 여기 3-3을 들어갔을 때 이 백돌 그리고 여기 젖히는 수 이미 이 자체로 흑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흐름으로는 여기까지는 버티고 둘, 이 백돌 타겟 승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습인가요? 애매한 자리를 두었습니다.
일단 흑도를 끊으러 갔지만 별로 끊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를 늘어도 이렇게 이어서 둔다면 계속 찔러고 들어와도 어차피 여기를 막았을 때 여기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 단수를 치면 크게 당하죠. 그럼 백은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있는다면 30초. 어거지로 계속 그 백이 끊으러 가면 갈수록 네. 중앙 쪽의 백도울은 약해집니다. 네. 7, 8, 오히려 백이 다치겠는데요. 지금 붙이는 교환만 하나 해두고 나서 상변을 받았습니다. 지켜두나요? 그것도 확실하게 제압을 해서 애초에 붙인 수를 악수로 만들었고요. 지금 강지수 선수가 여기를 받은 게 아니라 여기로 받은 것은 이 순간 여기에 있는 백돌은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뜻을 상대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네, 마지막 중앙에 백대마의 사활 승부. 두 선수 모두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백이 살아가게 된다면은 흑이 집으로 부족하기 때문에요. 자, 강지수 선수는 백의 사활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준희 선수가 힘들었던 상황을 넘기고 지금 마지막 이제 고비 타계인데요. 그 전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잘 풀린 상황이죠. 지금은 중앙 쪽의 돌을 살리기만 하면 집으로는 백이 여유가 있습니다. 강지수 선수의 공격이 너무 일직선으로 지금 찔러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중앙에 떠 있는 흑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을 기대면서 타개한다면 백돌이 심하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셋, 하중앙 쪽의 흑돌이죠. 네. 다섯, 일곱, 여덟. 방치합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흑돌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강지수 선수는 여기를 두면 이쪽을 붙이고 이쪽을 두면 여기를 붙여서 탈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주리 선수는 이제는 생각해야 할 것이 여기 붙이는 것, 들여다보는 것 이런 활용을 통해서 중앙에 역습을 가할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뭐 간명하게 둔다면 이런 데를 젖히고 늘 때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여섯, 일곱, 여기를 흙이 나올 때 이쪽 부분 선수를 통해서 이쪽을 틀어 막는 이런 네. 진행이 일단 가장 간명한 진행이긴 합니다. 젖혀서 느는 곳까지는 손이 왔는데요. 네. 김치영 선수와 이영주 선수의 바둑은 초반은 템포가 좀 느리고 뭐 당장 어떤 전투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장기전 양상입니다. 넷, 네, 지금 흐름은 확실히 장고 대국이 급박해졌습니다. 흑도 연결고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강지수 선수가 지금 상변까지 기대면서 공격을 가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는 그래도 흑이 처리를 잘 하고 있네요. 여기를 뛰어나왔을 때에는 이쪽과 이쪽 뭔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았는데 강지수 선수가 지금 여기를 기대면서 이렇게 한 칸 뛰는 행만은 좋네요. 셋, 넷, 지금 나오자고 하면은 백이 안 끊기는 건가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나올 때 지금 틀어 막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끊으면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있어서 흑이 안 되고요. 흑은 반대쪽을 끊어야 되거든요. 이때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느낌은 흑이 조금 유리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백이 이쪽을 이렇게 선수 교환하고 뭐 이쪽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백돌이 닫히기 때문에 둘, 셋, 백이 무리입니다. 다섯. 지금 이쪽에서는 행마가 불안불안하겠지만 막판에 잘 뭔가 다시 바느질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권주리 선수가 위기로 보여지는데요. 나와서 끝낸다면 권주리 선수가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네. 안에서 사는 수는 확실히 이제는 없는 건가요? 안에서 사는 수가 있다고 해도 지금 자체로 여기서 이쪽을 틀어막는 것까지도 지금 수습을 하고 나서야 여기 사활을 지금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반격을 해서 흑도를 분지르는 그런 게 아니라면 백이 위기입니다. 권지리 선수가 지금 그려볼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기를 둬서 30초. 나갈 때 이런 데를 지금 돌파를 하고요. 둘, 셋, 이렇게 끊어가고 잡으면 끊고 여기 단수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흑이 만약 이런 데를 지금 둬야 한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 거들떠도 안 보고 여기를 정리한 이후에 여기를 젖히는 반격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백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하더라도 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제 끊는 다섯, 자리는 여섯, 만들어졌는데요. 여덟, 아홉, 열. 여기를 네 번 끊으면 남았습니다. 백이 그냥 이런 자리를 있고요. 있거나 뭐 호구치거나 해서 지키고 여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끊으면 이쪽을 단수 치는 게 있어서 항상 백돌이 여기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반격을 노리면 흑은 지켜야 되거든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그때도 지금 여기를 끊고 이쪽으로 반격이 있다면 이렇게 지켜야 할 것 같고 아까보다는 이쪽의 자세가 좀 낫죠. 이 상태에서 여기 반격을 가하면 이게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네요. 지금 여기를 뚫으면 이쪽을 넘고 전체 흑도를 잡으러 가고요. 네. 흑도 수상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에서 여기 날일자를 가고 나서 끊고 상변을 돌파하는 것과 이 4점 쪽을 포획하러 가는 이 수상전이 이제 벌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라면 그래도 백이 뭔가 아홉. 잘 만들어낸 그림인데 이것조차도 백이 약간 무리로 보여집니다. 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먼저 여기서 치받아요. 이거는 백이 안 받을 겁니다. 지금 권주리 선수가 거길 받으면 이 바둑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반격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떨지. 지금 상황에서 승복은 뭐 이런 데를 단수 치고 싶거든요. 이으면 여기를 아예 그냥 돌파를 해버려서 30초. 하나, 이런 그림이라면 셋, 여기 흑이 잡으면 다섯, 이쪽을 돌파하면서 지금 여섯, 여기가 위험해질 수 일곱. 있습니다. 여덟. 네. 그게 좋은 승부이고 강지수 선수가 어차피 백이 젖히면 지금 이 날일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지켜둔 편이 더 깔끔했는데요. 이건 다시 좀 복잡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강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 백이 반격이 있으니까 이제 여길 둔 거긴 하지만 앞서도 저희가 살펴보았다시피 여길 지켰어도 백이 이곳이 불안해서 여길 젖힐 타이밍이 없거든요. 상황이 약간 미묘해졌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를 따내면 흑은 여기를 돌파를 하고 30초. 완전히 상점 벽해가 일어났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아, 거기까지 늘어줍니까? 네, 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공격은 강지수 선수의 대실패입니다. 백은 살아가는 거죠. 네, 살아갔고요. 여전히 이제 끊고 좀 공격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의 상황에 비해서는 흑이 확실히 좀 잘 안 풀렸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상견집도 꽤 굳어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백돌 전체에 대한 공격을 강지수 선수가 조금 엿보고요. 그리고 여기를 백이 살릴 때는 여기 3-3 들어가는 수가 흑의 수중으로 넘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흑이 그리는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지금 형세 판단해보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봐도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데요. 방금 전에 형세 판단으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균형이 또 맞춰지나요? 근데 권주리 선수 이수는 악수죠. 여기는 가만히 놔둬도 흑이 여기를 끊으면 이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돌파하면 여기 백돌보단 중앙 흑돌이 크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흑은 끊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약간 아까운 교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결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깝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나중에 백이 먼저 여기를 건드리면 백은 이쪽을 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쭉 찌르고 패하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럼 끝내기 상황에서 흑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전과 비교를 해보면 백돌이 여기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백이 좌상귀를 지켰기 때문에 흑은 계속 또 공격을 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권주리 선수 승부수인데요. 셋, 넷, 정말 거기를 지켰습니까? 이 대막 어떻게 되는 거죠? 일곱, 여덟. 이 전체 대마가 문제입니다. 여기는 후수한 집이 나고 그럼 여기서 백이 선수한 집을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꽤 위험해 보이는데요. 권주리 선수가 지금 진다는 판단으로 여기를 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선 저의 개가로는 여기를 살고 네. 흑이 3-3을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백이 여기를 내려서면 바둑 만만치 않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위험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강지수 선수는 지금 그런 자리를 어떻게 노타임으로 둘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기를 왜 노타임으로 두나요? 더 좋은 공격이 없다고 봤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데가 돼 있고 여기가 다 선수예요. 이제는 백이 선수한 집이 됐잖아요. 그럼 이 장면에서는 흑이 이쪽을 공격 갔으면은 백이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될 때 30초. 하나, 둘, 뭐가 나온지 좀 판단해 볼 시간은 필요했는데 여섯, 일곱, 여덟. 어차피 여기를 막으면 지금 내려서는 게 선수라서 한 집이 난다는 뜻이긴 합니다.
지금 저는 두 선수의 한 선수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지금 젖히는 수도요. 네, 여기 막으면 어떤 뜻일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해가 안 되는데요. 100이 지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후수한 집입니다. 그럼 100이 줄 수 있는 수가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여기 후수한 집을 내서 안에서 사는 그런 30초.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젖힌 수는 이으면 흙이 안 받죠. 그럼 100이 지금 여기 후수한 집을 만든 겁니다. 어차피 귀에서 집이 나질 않고 여기를 흙이 먼저 가면 후수한 집이니까 그럼 이렇게 교환하고 여기를 둘 때 지금 여기를 흙이 먼저 가면 이거 100이 전체 대마가 다 잡힐 것 같은데요. 집이 한눈밖에 안 보이는데요. 거기 젖혀있는 수는 너무 30초. 심한데요. 하나, 둘, 셋, 흙에게 받아주라는 것인데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사전 공작 들어가죠. 네, 선수인 자리죠. 여기를 교환을 하고 100이 받을 때 지금 이런 부분이 다 선수라서 100이 여기를 한 점을 끊어봤자 뭐 흑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흑은 여기를 뭐 깔끔하게 내려서도 여기 후수한 집, 여기 후수한 집 지금 전체 백돌이 다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냥 35개의 백돌이 이어져 있는데 지금 잡힐 수도 있어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계속 교환을 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둘지를 보고 있는데 권주리 선수 저처현 수는 너무 과수입니다. 너무 심했는데요. 흙이 여기를 하나만 교환해두고 받을 때 그때 여기를 가면 중앙이요. 네. 좀 더 깔끔한 모양을 위해서는 뭐 내려서는 게 나을 수는 있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가 후수한 집이고 백돌이 여기 젖혀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백돌이 있었다면 여섯, 한 집이 나 있는데 일곱, 젖혀이었기 때문에 한 집이 안 나 있죠. 아, 내려섰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집으로 득봤지만 집으로 득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 집이 안 났어요. 그럼 여기서 집이 안 나면 선수로 한 집이 안 나면 여기 붙이는 것과 여기가 맞보기가 돼서 대마 전체가 다 잡혔습니다. 네. 초 하나, 둘, 셋. 이제는 권주리 선수가 네. 앞서고 뭐고 다섯, 그냥 이런 데도 다 여섯, 활용하면서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여덟. 되는 시점이고요. 강지수 선수는 완벽하게 지금 찬스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밀어서 끊고 이쪽 사활을 노리면 흙이 여기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 선수 한 집을 만들 수 있을지 이쪽 교환을 통해서 여기 찢는 것까지는 선수입니다. 그럼 이런 데를 젖히고 아슬아슬하긴 한데요. 여기서 이 부분을 선수 한 집을 내기가 30초 하나, 둘, 많지 않아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권조리 선수 두면서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데요. 일단 백은 여기를 두고 여기를 젖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젖혀서 흙이 이렇게 받으면
있거나 여기 단수를 선수를 하고 지금 타이밍에 먼저 물어봐서 다음에 선택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자리 갔죠. 그 자리가 가장 어려운 숙제를 상대에게 던지는 수가 됩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여기가 선수고 여기가 선수면 물론 여기 찝는 걸 당하면 살고도 다시 계산해 봐야 되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길을 지금 권준희 선수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강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수가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늘고 찝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네, 이어서 받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쪽을 두고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여기 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반집이 났고요. 여기 반집이죠. 그럼 여기 두 곳은 합쳐서 한 집. 여기서 흙이 먼저 둬서 백집을 완벽하게 파워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아슬아슬하지만 백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는 있는 돌인가요? 대신에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를 밀어야 한다면 이 교환이 워낙 대각수니까 흙이 여기를 따내면요. 이겨야 되고 이런 거를 지금 선수로 당할 수 있어서 이렇게 돼도 백이 젖혀 있는 게 좋은 수는 아니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졸기입니다. 네, 망설이다가 이제 마지막 철기까지 왔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지금 여기를 그냥 호구 치면 이것은 찌르고 받을 때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흙이 역으로 여기를 단수를 치면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잡으러 가고 네, 이쪽에서 지금 한 집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되면 위험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수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상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런 데를 찌르고 받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지금 이곳을 단수를 치면 30초. 선수 한 집이 난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연장책을 사용을 합니다. 일단 그래도 밀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밀어갔을 때 이제 하변 사활 쪽이 흙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살펴볼 여지가 있었지만 어차피 여기가 선수가 아니라면 백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밀고 그 사활로 가든지 아니면 밀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사활은 이 사활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체로도 지금 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 사활은 이 사활대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흙이 여기를 지금 받지 않고 공격을 들어가면요. 네, 계속해서요. 그럼 이제 백이 여기를 끊어가는 게 마지막 강렬한 그런 승부수가 됩니다. 어차피 안에선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끊어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여기서 아래쪽 흙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두고 이쪽을 30초. 둬서 하나, 받을 때 둘, 셋, 여기를 끊어가면 넷, 다섯, 이견 없는 편이 좀 날 수도 있겠고요. 얼추 패가 나거나 거의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아, 밀고 들어가는 게 있긴 하네요. 어쨌든 여기가 4활 승부가 된다면 지금 좀 복잡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최대한 여기가 안 끊어지면서 이제 잡으러 가는 걸 엿보게 되고, 그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찌르고 여기를 단수 치는 거였는데 실전은 그냥 여기를 갖고 이 그럼-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견디려는 생각이 맞아. 있는 것 같네요. 둘, 셋, 이렇게 따내고 네. 끊는다면 다섯, 이으면 이제 여기 중앙에 패가 남아 있으니까 이쪽 패를 통해서 여기 사활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아슬아슬하지만 흑이 되는 변화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면요, 이으면 이 패는 뭐 계속 흑도 버티고요. 네. 어차피 이어도 이렇게 끊어서 지금 패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를 따내면서 패죠. 근데 여기를 흑이 두는 순간에 여기를 두고 이렇게 되고 여기를 두면 넘어가서 여기도 이렇게 패입니다. 양쪽이 패면 흑이 양패를 이용해서 살았죠. 하나, 하변에도 패 형태네요. 넷, 다섯, 그럼 이제 권주리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작전은 여기를 먼저 치중 가서 뭔가 건드리는 게 이제 득이 될지를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 이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 이쪽을 치중 가놓는 게 득인지 뭐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까 변화가 너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를 내려서고 받을 때 여기를 이으면 백이 여기를 받으면 붙여서 여전히 패가 되고 이쪽과 양패입니다. 셋, 넷, 다섯, 백이 여섯. 이렇게 두면 끊고 따내고 여길 둬서 비기고요. 아, 그럼 백이 안 되는 진행이네요. 네. 지금 이 진행은 권주리 선수가 무리로 보입니다. 아, 네. 거대한 대마의 사활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서 거길 끊었을 때 이때 백이 여기 하나 치중 갈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백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백이 안 됩니다. 지금 손이 이쪽으로 갔죠? 여길 두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고 나서 중앙을 패로 버티면 흑이 여길 내려서고 마지막. 여길 둘 때 이렇게 꽉 있는 수, 둘, 가만히 있는 수가 좋아서 백이 안 됩니다. 다섯, 여섯, 하변은 어떻게 둬도 지금은 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젖진수는 좋네요. 이건 제가 이 수를 못 봤습니다. 아, 그럼 있고, 결국 이거는 그래도 권주리 선수가 패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패감은 좀 더 봐야죠. 먼저 진수가 좋군요. 지금 이쪽에 자충이 흑의 뒷공배가 많지 않아서 30초. 하나, 이렇게 되고 따내고, 셋, 넷, 자체 패감은 다섯, 많이 나오지만 패를 여섯,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이 패 공방이 마지막 승부입니다. 네.
대마가 걸린 패가 되겠네요. 괜찮은 수를 발견하긴 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100이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마지막 하나, 이렇게 했을 때 둘, 셋, 다음 팩감이 네. 흑이 여기를 사용하면 여섯, 일곱, 100이 지금 여기를 끊어서 잡으러 가면 여기 단수 쳐서 흑이 삽니다. 쭉 치고 따내면 살았죠. 어차피 권주리 선수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기를 네, 잘 안 되네요. 네, 상황에서 좋은 수를 찾아냈지만 결과가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지금 강재수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대마 싸움.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겠어요. 네, 다른 부분으로 권주리 선수가 틀어간 것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 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어차피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여기를 단수 칠 때 실전은 지금 이쪽을 하나, 이었어요. 둘, 셋, 근데 거기를 왜 이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여섯, 여기 단수 칠 때 여기를 이으면요. 이 패를 하다가 백이 패감 쓰고 따냈을 때 흑이 여기를 끊으면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여기를 끊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살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내려서면 잡으면 이렇게 끊어서 이제는 잡는데요. 흑이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압을 할 때 단수 치고 이렇게 살았죠. 네. 그럼 백이 여기서 잡으러 갈 수 있는 수가 이 수가 유일하거든요. 근데 흑은 여기를 따내고 잡고 찝으면 이런 걸 다 패감으로 사용하면서 결국은 여기를 따내면서 여기와 여기가 양패가 됩니다. 마지막 그래서 다른 식으로 뭔가 풀어내긴 했지만 어차피 양패로 백이 안 되는 그림이었고 다섯, 여섯,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잇고 이 패를 버티는데 이 패는 부담도 크고 흑이 자체로 안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수를 발견했지만 주위의 상황이 받쳐주지를 못했네요. 네. 이런데 하나만 따내져 있었다면 여기를 젖힌 게 극적으로 패를 만드는 뭐 그래도 패감을 계산해 봐야겠지만 뭐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영향을 주질 못합니다. 대마가 함몰했습니다. 지금 저 따내는 수로 흑은 그냥 살아버렸고요. 이제는 여기와 여기를 통해서 백대마가 살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다 잡혔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40개가 넘는 백돌이 다 잡혔습니다. 마지막 예전에 바둑리그에 셋, 그 대마상이라는 것이 있었죠. 뭐 네. 나중에는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섯, 만약 많이 네, 잡을수록 많이 상을 받는 잡을수록 거죠? 포상을 받는 건데 보통 한 30개 정도 잡으면 올해 대마상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기 마련이었는데 지금 이 바둑은 여기 연결된 돌만 42개 같습니다. 엄청난 대마를 강지수 선수가 잡았고요. 네. 바둑의 품격팀 첫 승 지금 9부 능선을 넘었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런 자리가 어쩔 수 없이 두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흑이 어떻게 응수를 해도 여기서는 선수 한 집이 날 수가 없죠. 흑이 여기를 이어도 다음에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서 집이 나질 않고요. 이렇게 30초. 하나, 둘, 꼬부리는 수가 넷, 다섯, 유일하게 이제 걸리는 수 같습니다. 여덟. 만약에 꼬부렸다면 걸리는 수요. 네, 꼬부렸다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잡으러 올 때 이렇게 찝고
여기를 잡으러 올 때 네. 여기를 끊는 게 선수잖아요. 이쪽 끊는 게 있어서 흙이 받아야 되고요. 네. 그러면 여기를 백이 두고 끊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이 펜은 계속 버티면서 여기 양단수를 치는 것과 여기 젖히는 걸 보는 이제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 있는데 마지막 가장 정확한 응수를 받아서 지금 다 잡혔습니다. 네, 깔끔하게 받았네요. 권주리 선수도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네, 강지수 선수가 정말 그 길고 길었던 팀의 승리 염원을 이뤄냅니다. 네. 귀를 지키는 수로 대마를 살아두는 걸 보는 거죠. 네, 역시 그게 정수였죠. 귀를 지킨 건 좀 무리였고요. 그렇게 했다면 마지막 미세한 끝내기 승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었던 상황인데 실전은 너무 강하게 무리하게 버티다가 거기서 승패에 갈렸습니다. 네, 아주 큰 대마를 잡아냈습니다. 바둑의 품격의 강지수 선수의 불계 승입니다. 네, 강지수 선수 큰일을 해내네요. 자, 팀에게 첫 승리를 확정시켜 줬습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팀 2대 0으로 4라운드 2경기 팀 승리를 확정 지었고요. 자, 이제 3국 속기대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울 부강역품팀의 김채영 선수와 서울 바둑의 품격의 이영주 선수의 대국입니다. 지금 흙이 여기를 밀어간 상황이고요. 주변에 백돌이 이 흙돌을 감싸고 있는데 이곳의 흙돌을 타게 하는 과정입니다. 어느샌가 속기대국도 중반전을 맞이했습니다. 5, 6, 7, 8, 9. 흐름은 김치영 선수가 좀 좋아 보이네요. 일단 여기 흑도를 살려야 되는데 이곳의 뒷맛이 나쁘고 이쪽 부분을 압박을 가한다면 집으로는 만만치 않고 국면은 백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일단 흙은 중앙 수습이 중요한 거죠. 당장 급한 곳은 뭐 여기죠. 백이 이렇게 늘어주면 흙은 날일자를 간다거나 안쪽에서 뭔가 지금 안영을 갖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30초. 거의 이 자리를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 5, 6, 7, 8, 9. 네, 역시 그 자리를 가면서 일단 집으로는 흙도 뒤처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백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김치영 선수가 그래도 최근에 워낙 또 실력도 한 단계 성숙했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그런지 국면을 굉장히 유연하게 잘 이끌어 가는 듯 보여집니다. 네. 서울 바둑의 품격팀이 2국 속기대국과 1국 장고대국을 연달아 승리하면서 팀 승부를 확정지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승리를 확정지었던 박재현 선수 만나보시죠. 네, 박재현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대국 흐름 어땠는지 간단히 총평 부탁드릴게요. 초반에 좀 나쁘게 시작해서요. 바둑이 계속 나빴는데 사실 흙이 중앙 좀 접전에서 그러니까 상대가 이길 기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팩감을 약간 좀 잘못 써가지고 운이 좋았습니다. 박지현 선수의 바둑을 보면 좀 이렇게
버티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그런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 승리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초반을 잘 못 짜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좀 나쁜 형세를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초반을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서울 바둑의 품격팀이 정규리그 처음으로 오늘 승리를 했거든요. 지금 네. 검토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오늘 그 품격팀 저희 관계자 여러분께서 몇 분 오셨는데 저희 사실 네, 요정들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너무 팀 첫 승리를 너무 기다렸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네, 아무튼 되게 기쁩니다.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1승을 했다고 이렇게 축하받은 건 오랜만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박지현 선수가 바둑리그 1승을 거둔 이렇게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뭔가 좀 홀가분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했어도 좀 주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은 있었겠죠. 네. 사실 작년, 재작년에 이제 호반건설 팀 하면서 사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관계자분들이랑 감독님 뭐 여러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좀 많이 죄송스러워가지고요. 뭐 그래도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2패로 시작을 해서 좀 그랬는데 이제 뭐 할 때까지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벼랑 끝에서 올라오는 심정으로 했는데요. 뭐 아무튼 되게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 팀원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분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팀인 바둑의 으로 한번 N행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잘 살려주시겠죠? 네, 오늘 살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둑의 품격이라는 팀 이름처럼 둑, 뚝심 있고 품격 있게 의, 의지가 넘치는 우리 선수들을 폼나게 응원합니다. 격, 격하게 사랑합니다. 바둑의 품격. 네. 이거는 사랑합니다. 응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박지현 선수가 이분께 또 같이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는 모습도 네. 인상적입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팀 승리했을 때 파티를 하기로 했었다고 들었었는데 오늘 파티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영주 선수를 좀 여기 그냥 버리고 저희 팀 먼저 이제 팀 선수들 이렇게 다 비우고 나중에 뭐 택시 타고 오라고 할까 농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농담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굉장히 의리 없어 보이는 그런 선수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농담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 팀 승리까지 일찍 좀 축하드리고요. 오늘 끝나고 좋은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패 끝에 얻은 승리라 그런지 확실히 박지원 선수의 표정 그리고 주변 분위기가 밝아 보입니다. 네. 그만큼 좀 부담도 느꼈고 일승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강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 신생팀 아니겠습니까? 네. 창단 첫 승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담감이 컸을 텐데 그 부담을 이제 훌훌 털어버렸으니까요.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요. 넷, 다섯, 부강약품 팀 입장에서는 뭐 김채영 선수라고 하면 팀에서는 가장 확실한 1승 카드인데 이 선수의 바둑이 승부가 나기 전에 팀의 패배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조금 아픔으로 네. 다가옵니다. 확실히 아쉬운 결과고요. 이 여자 세계 대회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병 선수들을 언제 이제 여자 리그로 불러야 될지 그걸 판단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홉, 일단 그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지난해와 이번 시즌에는 사실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활약은 없습니다. 몇몇 선수들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한국 여자 바둑계가 굉장히 층이 두터워졌다. 이것을 이제 좀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우중앙 쪽 돌파가 되는 듯한 형태인데요. 어떤가요? 백이 여기를 돌파를 하면 지금 이영주 선수는 끝까지 지금 아예 막아버립니까? 네, 연결을 해버리네요. 백이 여기를 내려서는 게 선수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이쪽을 나갔을 때 흑이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나오다가 여기를 우지끈 끊으면 여기를 받고 그때 이제 사활을 봤을 때 여기가 하나, 후수한 집인지 선수한 집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전은 이 자리가 선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젖히면 한 칸 띄어서 살아있고 네. 여기를 치중 가는 게 급소인데요. 여기 치중 가면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여기를 두고 30초. 있고 이렇게 이으면 살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사활이 아니라 백의 지금 생사를 보는 그런 싸움이니까 사실 붙일 때 이렇게 단수 치는 수도 있고 해서 두 선수 제가 볼 때 여기를 정확하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활이 걸려 있을 때 내려서는 게 선수인지 후수인지를 판단하는 거든요. 네. 지금까지 저의 수익기로는 사활이 걸렸을 때는 선수입니다. 근데 흑의 사활이 걸리진 않고 백이 여기서 한 점을 빵 따냄을 하면서 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흑도 살았지만 백도 한 집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일단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김치영 선수가 그냥 젖혀서 응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 흐름은 백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여기를 백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10초. 하나, 여기를 받을 때 여기를 어딘가 받으면 백이 살긴 살았습니다. 넷, 근데 받을 때 이곳이나 이곳을 받을 때 여기를 단수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단수 치고 나가면 그때 이어서요. 네, 있고 이렇게 돌파를 하면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를 막아간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대로 잡혀버리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영주 선수가 지금 연장책을 사용을 하면서 중앙 쪽에 대한 추입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 백돌이 사는 순간 흑돌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 점은 보기보단 요석입니다. 안에서 살 수 있다면 이영주 선수가 이렇게 단수 치고 그냥 안에서 살아버리는 선택도 할 수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를 두면 이렇게 찢는 게 선수니까 흑이 먼저 두면 안에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확실한 건 언뜻 보아도 지금 김치영 선수가 좋았던 흐름에서 이쪽 공격은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백이 먼저 두고도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거의 공격이 안 되고 백이 집으로 득본 것도 없고요. 이영주 선수가 여기서 타겟을 지금 잘 견뎌냈어요. 네. 흑의 사활을 노리기도 어렵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구 쳤기 때문에 틀어 막는 건 선수가 되고 그때 여기를 두고 지금 이 안쪽에서 사활이 흙이 안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받으면 마지막 하나, 연결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단수 치고 끊는 게 있어서 연결을 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안쪽에 흙돌이 손을 빼도 살아있다면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이 한 점도 요석도 아니고 그냥 단수 치고 여기를 내려서거나 해서 이 흙돌 타게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럼 네. 여기 안쪽 사발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어떨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그곳을 들여다본 것은 여기 사활을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죠. 지금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살아있는 건가요? 잡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지금 김채영 선수가 여기를 붙인 걸 보면 지금 여기 사활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붙인 수는 여기를 단수 칠 때 이렇게 나가면서 있고 이렇게 나갈 때 딱 이때 호구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 한 점을 살리겠다는 뜻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흙돌이 살아있다면 이 한 점은 전혀 요석이 아니거든요. 뒤로 단수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런 장면 지금 여기 붙인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대국자가 이쪽의 사활을 얼만큼 정확하게 읽고 있느냐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네. 자, 뒤로 단수 들어갑니다. 중반 이후에는 김채영 선수가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런 모양에서 지금 여기를 두고 받을 때 이쪽을 그냥 지켜버리면 이런 곳을 지켜버리면요. 이 장면에서 백이 물론 우아기 쪽을 건드릴 겁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가서는 흙이 집이 역전을 시켰습니다. 네. 분명 이 중반 처음 봤을 때는 백의 흐름으로 평가가 됐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지금 좀 상황이 변했죠. 원래는 백이 그래도 꽤 여유가 있게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여기 뒷맛도 나쁘고 좌하기 쪽은 어떻게 될지 이런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따라서 승패는 바뀌겠습니다만 바둑은 역전 분위기입니다. 하나, 지금 이영주 선수가 이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수가 통한다면 완벽한 역전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돌파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여기 사활이 걸리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를 돌파했을 때 하나, 백이 이렇게 끼워서 응수를 하면 넷,
여기 나가면서 여기 5점이 잡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아홉, 아, 근데 거길 받았어요? 거기 뭐가 있었나요? 지금은 그냥 흐름이 안 나빠서 떨려서 받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여기 찝는 게 선수인데 네. 뭐가 있을 게 없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선수가 되는 자리에서 여기가 된다고 해도 지금 둘, 여기서 백이 이 흑도를 잡을 수가 없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게다가 흑은 없는 게 더 낫고요. 이런 교환은 지금 없는 게 더 낫는데 있다고 해도 지금 잡히질 않습니다. 이건 이영주 선수가 한 수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반수 놀았어요. 아, 백이 먼저 지킬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김치영 선수가 완착을 두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상대 실수를 유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이 단수 친 게 의미가요. 되게 순회로 올 때 이런 자리가 선수가 좀 애매하게 된 것?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다시 백의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서로 급한 중반전에 갑자기 반수 놓은 것은 너무나 크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리고 중앙에서 하변까지 이어진 흑돌도 한 번 더 보강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거기도 안 받은 상태죠. 지금 여러모로 집도 그렇고 두텀도 그렇고 갑자기 반수를 놓으니까 30초. 백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 것도 훨씬 맛이 나쁘고요. 지금 백돌이 여기 두텁기 때문에 이쪽도 좀 그렇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쪽에 만약 뒷맛이 있다면 그건 좀 결정적인 피해거든요. 어떻게 되죠? 여기를 젖히면 틀어맞고 호구를 치면 이렇게 잡으러 가야 합니다. 지금 패를 내주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김치영 선수가 계속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지금 수는 당장은 나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안에서 살 수가 없고 지금 여길 찔러도 넷, 다 연결이 되죠. 네.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래서 다른 쪽으로 비틀어 오는데요. 여기를 받으면 이쪽 끊는 걸 통해서 이제 활용을 좀 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이었을 때 지금 이었을 때 수가 납니까? 마지막 지금 자철은 수가 안 나고요. 둘, 김치영 선수가 여기나 여기를 선수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이영주 선수도 그냥 쉽게 받았네요. 네. 하변까지 선수가 된다면은 흑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다시 바둑이 백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집으로도 여기 한 점을 포획하거나 둘, 아니면 돌파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작전이 있었던 상황에서 네. 여섯,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깨지고 활용도 되면서 백돌이 두터워졌으니까요. 백이 여기에 공격 가면서 안 잡고 적당히 이제 공격을 통해 귀의 집을 통통하게 만든다고 하면 바둑은 김치영 선수가 우세합니다. 흐름은 다시 김채영 선수가 잡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삼국 속기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